홍콩과 싱가포르이 아주 많이 닮아 있다면 호주와 캐나다가 굉장히 비슷한 유학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이 흡사하고요. 두 국가 모두 기술직을 우대하기 때문에 2년제 실무 중심 대학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민 정책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민을 목적으로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캐나다 유학만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죠. 캐나다 대학은 입학시험 없이 내신 성적으로만 학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캐나다의 특별한 교육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캐나다의 교육 철학은 공평과 포용입니다. 학생은 한 명 한 명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학생들끼리 비교하지도 않는 거죠. 학생들마다 역량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고 공부합니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 교육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학구열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만큼 유의미한 연구 실적으로 세계적 명문대로 인정받는 대학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요. 더 타임스나 QS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순위들이 영연방 국가 대학들의 유난히 우호적이라 그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대학의 경우 미국의 US 뉴스 앤 리포트의 발표에서도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명실공히 세계적 명문대라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적 명성의 연구 중심 대학도 있지만 호주와 마찬가지로 실무 중심의 2년제 대학 프로그램 또한 잘 되어 있어 학생의 성향과 유학의 목적에 따라 유학 플랜을 기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역시 호주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주의 이민 문화가 점점 닫혀지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오히려 이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졸업 후 서구권 국가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희망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유학 국가는 아마도 캐나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유학 국가로 적합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식 영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별도의 대입 시험 없이 IB 성적만으로 대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중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캐나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만 됐지 굳이 미국식 영어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식 영어를 스탠다드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서울말을 표준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영어의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어를 구사하더라도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는 유학 국가로서 선호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나 퀘벡은 영어와 함께 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영어 외에 다른 언어 한 가지를 더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학 국가가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영문대 입학이 그 명성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지만 졸업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합격만 한다면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상 이상의 학업량과 담당 교수님의 엄격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의 생생 리뷰입니다. 보통 대학 1학년 때 성적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어가 안 돼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 다른 한 경우는 결석이나 과제 미제출 등 학교 생활을 불성실히 한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대학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캐나다 대학을 1년 다니고 편입을 목적으로 저를 찾아온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명문대만을 목적으로 본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인 캐나다 대학을 선택해서 진학했던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녀서 읽고 쓰는 언어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학생이었는데요. 토플 점수가 110점이 넘었고 대학생이 된 게 마냥 좋아서 학교 생활도 충실히 했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거의 모든 과목을 망치고 저랑 다시 작업해서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캐나다 대학에 가서 못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의 명문대를 보냈을 때보다는 역시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캐나다는 이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민 친화 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의 나라지만 인구 수는 2022년 현재
3,838만이 조금 넘어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고 물가에 비해 체감하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니 세금 또한 높아 졸업 후 캐나다에 정착했을 때 기대만큼 풍요롭게 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득은 당연히 업종과 직종에 따라 다르고 풍족하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죠. 일반화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씨 부분은 정말 캐나다 선택 시 고려가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밴쿠버가 있는 BC주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로 유명하지만 BC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날씨가 길고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유학생들이 날씨 말고는 캐나다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니 캐나다로 대학 지원을 할 때에는 두꺼운 패딩 준비도 함께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캐나다의 대표 대학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잼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네요. 네.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오늘 어떻게 함께 오게 됐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강아지 윙키라고 해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강아지는 윙크하는 강아지거든요. 개인기로 윙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한쪽 눈은 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윙키라고 이쁘게 지어줬죠. 키우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 저한테는 첫 번째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들은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사실 낯가림도 좀 심하고 그리고 약간 예민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 강아지긴 하죠.